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운영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IBM의 통합형 데이터 플랫폼인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AI 운영 방안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 IBM의 한승범 기술 담당님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 웨비나에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데모를 활용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IBM 코리아 이노베이션 스튜디오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담당하고 있는 한승범입니다. 네, 한승범 기술 담당님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이제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오늘 엔터프라이즈 단계에서 AI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오퍼레이션과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모를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제 전문가분들이 대답을 해주실 테니 채팅창을 잘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잠시 후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20분 정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선착순 40분께 코롱 베니트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운영을 위한 방안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의 개발, 학습, 배포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그림을 이제 데모 시나리오를 통해서 단계별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로 동영상과 함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ABC 뱅크라는 이제 가상의 은행을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ABC 뱅크에서는 이제 많은 현대 기업들과 같이 이제 굉장히 빠르고 많이 증가하는 데이터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ETL을 이용해서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고 이제 현업들의 이제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이 이때까지 사용했었는데 이 방식은 이제 IT 팀의 이제 일에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고 또 이제 많은 처리량 대비 이제 효율적이 않다고 판단이 돼서 IT 팀을 거치는 게 아닌 이제 사내 직원들이 직접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직원들이 더 쉽게 찾아보고 이제 데이터셋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샘플 데이터로 미리 보기를 보여주면서 사내에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용어를 같이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이제 주민등록번호, 이제 신용카드 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이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보여줄 수 없게 정보 보호가 되는 이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거주 기간, 그리고 이제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자가 여부라고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보시게 되겠지만 현재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X키로 마스킹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데이터 담당자가 현업에서 요구가 가장 많았었던 대출 이력 정보와 이제 고객 정보를 업무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독립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IBM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가 제공하는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것인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고객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BM의 DB2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대출 이력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PostgreSQL에 넣어줘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담당자가 이렇게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고객 정보 데이터와 대출 이력 정보 데이터를 조합해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가상화를 통해서 이 각각의 데이터를 가상화하고 이렇게 가상화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가상화 뷰로 정의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가상화를 이제 데이터 가상화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제 가상화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한 DB2와 포스트그레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필터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골라 카트에 넣으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가상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가상화될 테이블의 이름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가상화 이렇게 계속 진행해 주셔서 이제 가상화가 맞춰지게 된다면은 이 두 개의 가상화된 뷰를 선택하셔서 조인을 눌러주시고 UI를 통해서 이 프라이머리 키 두 개를 연결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 조인된 뷰도 이렇게 미리 보게 하실 수가 있으며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제 이렇게 합쳐진 가상화 테이블을 이제 따로 이제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상화를 이제 간단하게 이 IT 팀의 도움을 없이 현업이 쉽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한번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셋의 각각의 컬럼에 비즈니스 용어를 레이블링하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 용어를 엑셀을 사용해서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게 되면 되시는데요. 이 현업을 위해서 비즈니스 용어를 한글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싶으시다면 이 비즈니스 용어 중에 설정값 중인 하나인 abbreviations를 해서 영문으로 표기를 하시면은 추후에 설명드릴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AI가 자동으로 컬럼을 인지해서 레이블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엑셀 화면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여러 비즈니스 용어들을 한꺼번에 설정하기 위한 이 예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용어들, 한마디로 이 사내 직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용어들. 그리고 맨 오른쪽에서는 이제 컬럼에 쓰였던 영어 이름들을 적어서 쓴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된 엑셀 파일들을 이제 시스템에 올리기만 하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납니다. 이제 데이터 디스커버리라는 CP4D가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통해서 가상화된 테이블에 현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검색 때도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용어를 레이블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디스커버리라는 서비스는 머신러닝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레이블링이 되지 않은 컬럼에 비즈니스 용어를 추가해 준다거나 이제 또 잘못된 레이블링을 직접 사용자가 수정해 주게 된다면 다음 레이블링 과정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이제 정확도도 더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화면은 이제 이 데이터 디스커버리가 완료가 된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전에 가상화한 테이블의 컬럼들한테 이 엑셀에서 정리했던 비즈니스 용어들이 AI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매핑이 되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지 않았던 컬럼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직접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못된 비즈니스 용어가 레이블링 된 경우에는 이제 삭제를 해줄 수도 있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면 이제 다음에 다른 데이터 디스커버리를 돌릴 때도 반영이 돼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데이터 카탈로그에 올리게 되신다면은 카탈로그의 책임자가 이제 카탈로그에 새로 올라온 데이터들의 메타 정보를 사용자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고 수정을 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이 카탈로그로 들어가셔서 이 아까 올렸던 이 가상화된 데이터에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현업들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한글로 바꿔줄 수가 있고 이 태그도 이제 나중에 검색하기 쉽게 이 추가적으로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셋 탭으로 넘어가시게 되신다면은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미리 보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컬럼 옆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비즈니스 텀이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액세스 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권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 리뷰 탭으로 넘어가시게 된다면은 이 데이터가 어땠는지 이제 이 평가도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프로파일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분포도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스태티스틱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액티비티 탭에서는 이 데이터가 어떠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지,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러한 로그들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 측면에서도 한번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카탈로그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카탈로그로 다음 단계인 머신러닝 모델 개발, 그리고 개발된 모델을 모니터링하면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개선까지 하는 머신러닝 모델 운영 체계의 MLOps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나리오 넘어가서 카탈로그가 준비된 ABC뱅크에서는 대출 리스크를 기존보다 더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게 과거 대출 이력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의 룰 기반 심사 과정을 머신러닝 모델로 개발해서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개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델을 모니터링하면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개선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한 리스크 심사 프로세스를 확보해서 이제 대출의 리스크도 줄이고 과정도 단순화시켜서 ABC뱅크의 고객에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모델 개발부터 운영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모델은 개발만 한번 했다고 해서 그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현대 시대에서는 더욱더 이 부정확함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모델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개선까지 해야 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클라우드 팩폭 데이터의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과정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닌 이 현업의 입장에서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이전에 보여드렸던 카탈로그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 팩폭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이 오토 AI라는 서비스를 통해 정확도를 가늠할 수 있고 또 알고리즘도 추천을 받으면서 이제 빠르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석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카탈로그에서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찾아서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이 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신 다음에 만드시게 된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신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카탈로그를 가셔서 이 디폴트 카탈로그를 눌러주시고 이제 이전에 저장했던 고객 대출 신용 데이터를 프로젝트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금 만든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이제 고객 대출 신용 데이터와 함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가상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같이 이 프로젝트에 추가가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는 방금 카탈로그에서 추가한 데이터로 오토 AI를 통해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오토 AI 익스피리먼트라는 이 서비스를 클릭해 주시고 이 오토 AI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설정해 주시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오토 AI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방금 전에 카탈로그에서 추가한 이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개발할 모델은 이 리스크인지 노 리스크인지 이거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에서의 그 리스크 컬럼을 선택해 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뒷단에서 이 오토 AI라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는 8개의 모델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모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선택하실 수 있는 장면을 한번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이 모델에 대한 정보, 이 ROC 커브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다른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델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 모델이 마음에 든다 라고 결정을 하시게 되신다면은 이 모델을 따로 이름을 지정해 주셔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모델을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모델들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왓슨 머신러닝이라는 배포 환경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REST API 엔드포인트도 제공을 해주고 또 이제 UI를 통해서 모델을 테스트하는 환경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포가 된 모델을 보시는 것인데요.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제 REST API 포인트가 있고 이제 아래에 보시면 자바나 파이썬, 스칼라 같은 여러 가지 이 언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 모델을 마이그레이션 하는지 개발자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으며 또 이제 이 테스트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시면은 이제 인풋을 개발자가 직접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이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아웃풋이 되는지 어떤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는지 개발자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쉽게 알려주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에도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만들어진 모델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에서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오픈 스케일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픈 스케일에서는 모델의 모니터링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를 위해서 설정하는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분석팀에서 모델을 배포 환경으로 배포해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예를 들고 IT팀에서는 이렇게 배포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모델의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단계를 한번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델은 이제 여러 곳에서 운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오픈 스케일은 IBM의 왓슨뿐만이 아니라 AWS의 SageMaker, 그리고 MS의 Azure 등 여러 모델 서비스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프로바이더를 설정하고 배포 영역까지 지정해주는 단계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설정하는 이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서비스 커넥션에 들어가셔서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커넥션으로 들어가셔서 사용할 프로바이더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왓슨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이 로컬에서 배포된 배포 환경을 설정해 주시면은 이 프로바이더 설정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설정이 되었으니 모니터링 하고 싶은 모델,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리스크 오토 AI 모델이 되겠죠. 이 모델을 프로바이더에서 선택해서 대시보드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대시보드로 넘어오시게 되시면 오른쪽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셔서 아까 만들었던 프로바이더 이름을 선택하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전에 오토 AI로 만들었던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 준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ABC 뱅크에서는 이 모델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도가 설정된 임계치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대시보드에서 알림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설정은 이 오픈 스케일의 퀄리티 지표에서 설정하게 되는데요. 모델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지표인 AUC, F1, 그리고 컨퓨전 매트릭스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는 정확도가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알림이 표시되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퀄리티 지표 설정을 넘어가시게 되시면은 이제 이 값을 0.9, 그러니까 90%로 맞춰주시게 되고요. 또 이제 샘플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평가했을 때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피드백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이 알림이 뜨는지 아니면 알림이 뜨지 않는지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모델의 드리프트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드리프트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모든 머신러닝 모델들의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들은 이제 과거에 있던 데이터들이지만 이제 새로 생기는 데이터들은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난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제 빠르게 변하는 이제 현대 시대에서 많이 바뀔 수가 있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도를 확인하는 것을 이제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뭐 아니면은 이제 최근 부동산 상승 같은 여러한 변수가 모델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데이터의 일관성이 10% 이상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대시보드에서 알림을 표시하는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드리프트로 오시게 되시면은 이 드리프트에 대한 모델을 이제 오픈 스케일에서 자동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 이제 10%로 맞추신 다음에 이제 샘플 데이터를 100개로 지정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지표로는 공정성이 있겠는데요. 모델의 예측 결과가 예를 들어 뭐 성별, 인종, 교육, 연령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게 이제 법률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면들을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도록 이제 공정성 지표를 설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공정성 지표로 오시면은 어떤 아웃컴이 좋고 나쁘고를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샘플링 데이터도 전과 같이 100개로 놔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픈 스케일의 AI가 자동적으로 어떤 컬럼이 이 공정성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이 추천된 거를 이제 90%를 한번 맞춰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필요한 지표들을 다 설정했으니 모델을 평가하는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이 피드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머신러닝에서 도출된 결과값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실제 따로 만든 결과값을 정해진 기간 동안 모은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이제 6개월 뒤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과값들 이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과값들 예를 들자면 모델에서는 특정 고객은 리스크가 없다라고 산출을 했어도 이 실제로 6개월간 이 특정 고객이 미납이나 연체 등에 있었던 원래는 리스크가 있어야 되는 결과값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피드백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 모델의 평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지표가 설정이 끝났으니 이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가 만든 그 오픈스케일 프로바이더 가시면은 이렇게 이밸류에이트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피드백 데이터를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이 스토리지 파일에 넣었었는데요. 이렇게 이 피드백 데이터를 이제 선택하시고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평가가 완료된 모습을 이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 평가가 완료되고 나온 결과 중인 퀄리티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퀄리티 지표를 통해서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퀄리티를 넘어가시게 되시면 이렇게 ROC 커브라든가 accuracy 같은 이 정확도 지표를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아래에서 보시면 컨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지금 피드백 데이터를 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 정확도가 0.88, 즉 88%로 떨어진 거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에 오토 AI에서 만들었을 때는 거의 정확도가 0.928, 그때 이제 93%에 가까웠었는데, 실제로 이 운영되고 있는 피드백 데이터를 넣어 보니까 이 모델의 정확도가 이전보다 떨어졌다라는 정보를 이 퀄리티 지표를 통해서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드리프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개발할 때 사용한 학습 데이터가 실제 예측 결과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데이터의 분포 변화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드리프트가 큰 경우에는 이제 다시 모델을 다른 학습 데이터를 준비해서 재학습해야 한다라는 판단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드리프트를 넘어가시게 되시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얼마나 기존 학습 데이터와 이 분포도의 차이가 큰지, 또 이것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잘못 나왔었는지, 아니면 두 개 동시에 분포도도 크고 결과도 잘못 나왔다, 이렇게를 유추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그렇게 된 이유를 어떤 컬럼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는지도 한번 이렇게 드리프트를 통해서 유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이 공정성을 설정할 때는 이 AI가 추천해줬던 그 성별, 또 이제 연령대에 대한 노리스크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차별적인 결과가 심하다면 이제 다시 학습 데이터를 보정해서 재학습시켜야 된다라는 드리프트와 같은 판단도 한번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정성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나이별로 어떤 나이대가 다른 나이대에 비해 노리스크 비율이 적다라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성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노리스크의 비율이 저희가 이 처음에 설정했던 90%보다 낮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바로 마지막인 이 모델의 explainability, 그러니까 즉 설명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존의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출된 값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가 60%로 리스크가 나와서 이제 대출이 승인되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사실 현실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값이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오픈 스케일에서는 이 모든 결과값에 대한 예측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트랜잭션으로 넘어오시게 되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오토의 모델로 오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모든 트랜잭션이 이렇게 목록별로 다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 결과값이 왜 리스크가 나왔는지, 어떤 컬럼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저 인스펙트 탭으로 가셔서 이제 대출 기한을 12개월로 바꿨을 경우 기존에 있던 리스크 값에서 노 리스크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고객한테 기존에 있던 그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대출 기한을 12개월로 줄이게 된다면은 이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픈 스케일에서 이 현재 오토 AI에서 개발한 모델이 문제점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 오토 AI를 통해서 이 기존 학습 데이터를 다시 정제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회사 내에서 데이터 분석팀에 뛰어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에서 탑재되어 있는 파이썬 기반의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추가한다든지 또 이제 알고리즘을 여러 개 사용하는 이 양성별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등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모델의 정확도를 더 높이고 이제 높여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보실 거는 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의 API를 사용해서 개발부터 배포 그리고 이제 오픈 스케일의 그 설정과 함께 평가까지 이 현업들이 사용하는 UI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한꺼번에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정보를 알아두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노트북은 저희 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이렇게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면서 오픈 스케일의 지표도 설정하고 오픈 스케일의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을 이렇게 좀 지식이 없는 현업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데이터를 다루고 계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코드가 가능하다라고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모델을 이전에 만들었던 오토 AI 모델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모델의 성능이 더 좋은지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픈 스케일이 넘어와서 이 컴페어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노트북으로 만들었던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왼쪽 편에는 오토 AI, 오른쪽에는 노트북으로 만든 모델의 비교 대상이 있는데 이렇게 딱 보시면은 한 번에도 노트북으로 만든 모델이 오토 AI보다 기능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노트북에서 만든 모델이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이런 모델을 교체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에서 이러한 교체 작업을 할 때 실제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다가 중단 없이 교체를 할 수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배포 환경인 디플로이먼트 탭에 가셔서 저희가 배포에서 사용했던 스페이스를 누리게 되신다면은 이제 이 화면에서 디플로이먼트 탭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배포했던 두 모델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배포 모델에 저희가 만들었던 노트북 모델을 이렇게 설정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신다면은 이렇게 모델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만약에 이 모델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다면은 이거를 이제 중단 없이 또 이 REST API 포인트도 유지한 채로 바로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중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것은 여기로 마치게 되겠는데요.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옵스, 즉 데이터의 준비부터 카탈로그까지, 그리고 MLOps, 즉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모델의 정확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하는 기능들을 데이터 사이언스의 지식 없이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도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껏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승범 기술 담당님 정말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렇게 데모를 통해서 좀 쉽고 또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설명해 주신 내용 가운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IBM의 통합형 데이터 플랫폼인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도입한다면 기업에게는 어떤 기대 효과나 가치가 있을까요? 일단 기업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데이터 저장, 그리고 분석, 그리고 이제 모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시간과 비용으로 보자면 이제 굉장히 많이 들고 이제 운영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아지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도입하시게 되신다면 이러한 구축 체계가 이미 잘 잡혀져 있어서 사용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관리만 걱정하시고 또 이제 빠르게 분석이나 모델 개발 태스크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IBM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솔루션은 그럼 주로 어느 산업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산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재 저장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하고 싶다. 이 분석 프로젝트라든지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민첩한 체계를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조심히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가 있는데 이 가상화를 써야 하는 건지 혹시 가상화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가상화라는 그 서비스라는 게 이게 사실은 기간계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 하둡이나 임팔라 같은 이 빅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가져오는 거는 사실 이 임팔라나 하둡 같은 거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서 이제 사내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가 구축이 잘 되어 있다라고 친다면은 그 위에서 이제 권한 기능을 같이 탑재해서 쓰시는 것을 이렇게 쓰시는 것을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어떤 것이든 좀 실현화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가 제공하는 오토 AI를 실제로 기업에서는 서비스할 수준이 된 건가요? 네. 물론 이제 능력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라면 이 모델을 조금 더 오토 AI보다 더 정확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토 AI 또한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서비스고 이제 더 능력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인풋을 집어넣어주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많이 쓰는 이 데이터 전처리 기술, 하이퍼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기술들도 많이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정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카탈로그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네. 물론 이제 요즘 이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기술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이렇게 추세이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축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ETL이나 데이터 마트 같은 잡이 아닌 민첩한 가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목록을 구축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체계를 위해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에 대한 그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도입하고 싶은데 이제 뭐부터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번 시간에는 이 은행, ABC 뱅크라는 이제 특정 기업을 한번 예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제 개개인 고객마다 고민하시는 페인 포인트는 이제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개인마다의 고민거리를 좀 더 쉽게 푸시고 IBM과 함께 같이 디자인할 수 있는 워크숍을 이제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이노베이션 스튜디오에서는 이번에 보여드린 데모를 실제 환경에서 체험하실 수 있는 핸즈온 세션 또한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에 또 답변도 해주시고 발표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실시간 답변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좀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 발표한 발표 자료 공유를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공유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미나 동안 이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해 주신 이 관리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이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사은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담당님, 그럼 이제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짧게 저희가 준비한 엔드투엔드로 데이터부터 모델 개발,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모든 것을 전달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서 이제 궁금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제 아래 홈페이지와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곳에 연락하시게 되시면 더 궁금한 점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궁금한 점은 이제 그 메일 연락처를 통해서 더 질문을 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운영을 위한 방안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